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옥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쿼리파이 3사와 함께 제로 트러스트와 ISMS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볼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완벽 가이드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 구현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ISMS 인증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세션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총 3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3사 발표자분들께서 각각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이에 대한 경험을 15분씩 공유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ISMS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쿼리파이에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뒤에 3사 발표자분들을 모두 모시고 이 3개 회사가 왜 연합을 하게 되었는지, 3사가 협력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주제는 옥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쿼리파이 3사의 제로 트러스트 삽질기 비밀 공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첫 번째 발표자께서 벌써 자리에 앉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타 아이덴티티 장희재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타 코리아에서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뵙네요. 자주 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는 자료가 좀 많은 관계로 일단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오늘 웨비나에서 약간 문을 여는 세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본격적인 제로 트러스트 삽질기는 아마 이제 저희 그 쿼리파이에서 좀 발표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이거 다음 세션에서. 네, 저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 그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실제로 많이 여러 가지 웨비나, 이 웨비나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실체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제품인지 아니면 헷갈릴 수 있죠. 컨셉인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서 이제 옥타는 아이덴티티를 담당하니까, 그렇죠. 제로 트러스트에서 아이덴티티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네. 그런 오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가 유행, 버즈워드, 마케팅에 불과하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도 떠드니까, 요즘에 너무 많이 떠드니까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버즈워드가 맞기는 해요. 버즈워드의 정의상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막 마케팅에도 많이 쓰이고, 어쩔 때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컨셉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제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근데 버즈워드만은 아니다. 버즈워드만은 아니다. 마케팅만은 아니다. 이게 분명히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사상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니었어요?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기업 보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런 형태로 많이 이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실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계 안에다가 이제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고 이 사용자도 이 안에서 왔을 때에는 이 다양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접근 아예 차단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라 그러면 이제 VPN 같은 걸 써가지고 네트워크랑 이제 터널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이긴 한데 그게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했었죠. 그때부터. 그때도 그런 형태였죠. 그때도 그런 형태였지만 이런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방식이 꽤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들의 보안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향후의 미래의 그 기업 보안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리고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리고 포럼에서 그 글로벌 CISO들이 미팅을 해가지고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Deperimeterized Future라는 것은 네트워크로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열린 인터넷 상에서의 기업의 어떤 그 IT 환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안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 리서치 회사인 포레스터에서 네. 이 존이라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네. 제로 트러스트라는 텀을 이제 처음 주창을 했어요. 아, 그럼 이 그러한 용어가 컨셉들이 나오는지? 2000년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논의가 됐다가 그러면 이러한 보안 사상을 가리키는 말을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로 트러스트란 말이 굉장히 적당하겠다. 야. 왜 적당하냐? 네. 세 가지 원칙을 이 사람이 주창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리소스의 접근. 네. 그리고 need to know basis, 그러니까 최소 권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 게 least privileged access.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원에만 접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러한 접근들이 항상 인스펙트 되고 기록이 다 남아야 된다라는 세 가지 프린시플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그 어떤 프린시플의 시작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리서치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런 게 아니죠. 네. 2014년도에 네. 구글에서 비욘드 컵이라는 페이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SDN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패러다임 시프팅을 하는 그런 것들에 보면은 구글이 다 뒤에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진짜 그래서 대단합니다, 구글. 네, 구글이 냈던 비욘드 컵이라는 페이퍼를 보면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되게 분명합니다. 모든 구글 직원이 VPN을 사용하지 않고 언트러스티드 네트워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야, 이거 되게 문장은 심플한데 정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엄청난 기술과 막 솔루션들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들을 살펴봐야 되고 네. 어떤 프린시플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가 이루어졌고 네. 이게 사실은 그 이제 리서치 회사들에서 어떤 사상만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네. 이런 페이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사실은 옥타의 설립 자체도 네. 이 옥타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 자체도 이런 비욘드 컵 같은 페이퍼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사 만들까? 뭐 그런 회사는 형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런가요?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네네네.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제로 트러스트 사상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뭐 팔로알토도 그렇고 쿼리파이도 그렇고 네.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 비욘드 컵에 대한 페이퍼에 대한 영향을 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이 되면은 가트너, 그러니까 포레스터가 있으면 또 가트너, 양대 산맥이잖아요. 예, 가트너도 이제 카르타라는 컨셉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제로 트러스트는 포레스터가 얘기를 한 거니까 똑같이 쓸 수는 없고 이제 용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기는 하는데 사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트너가 강조를 했던 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속적인 디스커버링, 지속적인 판단, 그리고 리스크를 프라이어타이즈하고 이런 트러스트 같은 것들을 프라이어타이즈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념, 그러니까 문제 의식부터 시작해서 컨셉추얼라이즈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이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코시스템에 전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2022년 현재에 그러면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어느 정도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우리 아마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활동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컨퍼런스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저희 같은 vendor들도 여러분 제로 트러스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여기에 도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뭐 한때 유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 기업 IT 시스템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가는 어떤 사상들이 이제 굉장히 실체적인 것들로 연그러져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그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최근에서야 뒷받침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활발하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NIST의 이 표준 안에도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옥타 입장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좀 설명드릴 때는 항상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데 예, 적합한 사용자만이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자원에 적합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이러한 고려사항이 사용자 편의성에 배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맨 처음에 사상이 나왔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언트러스티드 네트워크 내에서 안전하게 기업의 리소스에 사용자가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 트러스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5가지 요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풀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셨으면 자,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 이게 옥타를 쓰면 혹은 특정 벤더 솔루션만 쓰면 혹은 저희가 얘기를 좀 확장해서 그러면 저희 이 오늘 모인 옥타와 뭐 팔로알토와 퀄리파이만 쓰면 제로 트러스트 100% 달성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건 아니거든요. 100%는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러한 아까 봤던 프린시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서로 세 개의 벤더사가 각각의 분야에서 이 맡은 바 임무들을 잘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원칙들을 어느 정도 미트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고객사의 또 특정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잘 접목이 돼가지고 제로 트러스트라고 부르는 이러한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서의 보안 사상들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옥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저희가 인디펜던트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기술을 가려가지고 이걸 연동을 시키고 연동을 시키지 않고 그런 걸 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스 솔루션이든 IaaS 솔루션이든 그게 뭐 클라우드 지금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 뭐 카스비나 뭐 MDM, EDR, 뭐 API 게이트웨이, 심툴 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패러미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 그림에서 잘 보시면은 퀄리파이도 이제 DB 거버넌스 쪽에 있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패러미터 쪽에서도 팔로알토가 있습니다. 이런 벤더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벤더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의 기업 시스템에 대한 보안, 하나의 기업 시스템에 대한 프로덕티비티 툴, 그러니까 하나의 벤더가 공급한 것과 같은 이 기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이덴티티 컨트롤 플레인이 돼서 이들 간의 연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걸 처음 주창한 포레스터 리서치에서도 이 제로 트러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를 한다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가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서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이 아이덴티티를 베이스로 해서 자신들의 이제 보안 역할들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레퍼런스 모델들에서 여러 가지 필러들이 있는데 아이덴티티, 디바이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예전에는 네트워크가 항상 1번 필러였습니다. 근데 이런 제로 트러스트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혹은 어카운트 혹은 유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저희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어느 하나의 솔루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한 큐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상에 대한 계속적인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를 이제 또 향상시키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로 트러스트의 사상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오해. SSO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제로 트러스트뿐만 아니라 아이덴티티 얘기를 할 때 많은 고객분들이 옥탑? 싱글 사인온 하는 회사 아니야? 좀 더 나아가면 싱글 사인온 하고 이제 팩터 같은 것들 연동하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 혹은 제로 트러스트 사상 내에서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싱글 사인온 혹은 단순한 유저 레포지토리 이상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어떤 걸 의미하냐? 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이 모델 있죠? 이 모델에서 한 꼭지 더 내려가면은 이 제로 트러스트 필러의 아이덴티티에 필요한 펑션들하고 컨시더레이션들이 있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면 어텐티케이션, 아이덴티티 스토어,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 사항들은
이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비주빌리티하고 아날리틱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 뭐 로그라든지 뭐 이런 알람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오토메이션 앤 오케스트레이션. 네. 그러니까 네. 아이덴티티 기반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단순히 아이덴티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안 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따른 어떤 보안 시스템의 변경 사항들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다른 솔루션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가지고 아이덴티티 정책, 이 접근 정책을 변경해서 뭐 그런 단순한 예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침해가 됐다. 이게 분명히 어떤 EDR이나 이런 거에서 신호가 올라온다. 네. 그러면 옥타 쪽에 이 오케스트레이션과 오토메이션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장비를 접근하는 이 사용자에 대한 접근 억세스가 차단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오토메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거버넌스 파트에 있어서도 이런 그 억세스가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증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에 묶어서 한번 로그인하고 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고려사항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 회사의 뭐 이제 자랑이라고 할까,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합니다라는 네.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린 건데, 뭐 옥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많이 했었으니까요. 쉐어다이티하고도 많이 네, 했었고,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 외에 매체들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유튜브에서 옥타 치시면 진짜 많이 옥타 나올 치시면은 한국어로 옥타 치시면 제 얼굴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도 단순히 쉽게. 저희가 뭐 API나 뭐 웹훅이나 이벤트훅이나 이런 것들, 그 이제 고객이 그 자체 스크립팅을 하시는데 저희 API를 이용하세요, 이런 레벨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자동화를 저희 플랫폼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쉽게 노코드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뭐 툴들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옥타를 싱글 사인온이나 MFA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옥테인 22라고 11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네. 그때 좀 이제 크게 어나운스를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아이덴티티 앤 억세스 매니지먼트에서 거버넌스 쪽 제품군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클라우드 상황에서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보안 자동화 예시가 이런 그림입니다. 뭐 일반 유저들의 싱글 사인어도 중요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어드민 콘솔, 그 솔루션들의 어드민 콘솔들, 이거 다 사스 솔루션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스 솔루션의 어드민 콘솔 접근하는데 VPN으로 막으실 거예요. 아유, 못 옥타로 막죠. 어카운트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IP에 기반한 접근 제어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에서 내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저런 솔루션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네. 자동화하는 부분들, 보안에 대한 자동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괜찮은가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네. 네. 뭐 어쩔 수 이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는 한 번의 프로젝트로 완벽하게 달성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달성 가능하다라는 엔드 리절트라는 게 없어요. 이러한 사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새로운 환경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모델을 보여드려요. 단계별로 하십시오. 네. 지금 당장 100% 우리 모든 회사의 제로 트러스트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없으면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다음은 뭐다? 그 다음은 뭐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런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 같은 이런 벤더의 어떤 조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요거는 추후, 생략하고, 네, 요거는. 예,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평소와는 달리 참 말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소기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팔로알토에서 안녕하세요. 기술을 맡고 있는 소기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앞전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뭐 컨셉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저희 고객이 이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하는지, 앞전에 제로 트러스트를 뭐 컨셉이다, 철학이다,
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 자체는 그렇고요. 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고객은 어떠한 기능들을 또는 어떠한 보안을 보호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화두가 좀 생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어떤 보안 전략이 있다고 하면 전술적인 GTNA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네. 이건 어디서 말이 나온 거냐면요. 네. 가트너에서 셋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예. 아나운스 하면서 GTNA를 그 하나의 기능으로 지금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네. GTNA 말고 뭐 Secure Web Gateway라든지 뭐 CASB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모여가지고 셋이라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가트너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네. 업체들은 이제 나도 제로 트러스트를 해, GTNA를 해 라고 하면서 솔루션들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팔로알토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GTNA 전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인프라를 이렇게 어떤 축별로 네. 또 서비스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옥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ID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IDP죠, 정확히는. 네.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툴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옥타 같이 클라우드에서 사용자들을 인증을 하고 사용자를 그룹을 해서 뭐 디렉토리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 자체, 예를 들어서 PC다 그러면 PC에 설치되는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있어서 그게 뭐 보안을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를 접근함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 철학이 반영이 된 그런 환경, 아키텍처가 꾸며져야지만 GTNA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객이 이 GTNA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한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인프라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 인증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고객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때 액세스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단순한 VPN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아니면 뭐 프락시라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세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세시 솔루션인 프리즈마 액세스라고 하는 팔로알토의 솔루션으로 이번에 체커 고객께서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물론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자가 본인의 인프라를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는 SaaS 앱을 쓰기 위해서 뭐 Corify SaaS를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좀 더 보안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항목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면 일단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접속을 할 때 보다 안전하게 접속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보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앞전에 옥타 장상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끊임없는 신뢰를 검증하고 네. 끊임없는 뭐 검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게 끊임없이 보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 검증을 하는 거를 넘어서 포함해서요. 네.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인프라 차원에서의 보안까지도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기에 실려지는 데이터들이 어떤 악성 코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네. 위협적인 상태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가 진짜 사용자인지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용자가 괜히 우리 시스템 와서 뭔가 악성 코드를 퍼뜨리면 큰일 날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트랜잭션하는 트래픽에 대한 검사도 끊임없이 돼야 된다. 네. 그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도 끊임없이 체크해야 된다. 네. 이게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체커라고 하는 저희 고객께서 네.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셨냐면 클라우드에 있는
프리즈마 액세스라고 하는 팔로알토 세시 플랫폼에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저희 클라우드에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옥타로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최초의 그 서비스 접속 자체도 옥타로 인증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AM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증 인터그레이션을 하는데요. 저희 이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에 인증을 고객이 옥타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인터그레이션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만 인증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용자 정보 그리고 사용자 그룹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직원이 200명, 300명 이 정도면 유저별로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대규모 고객이라면 사용자별로 뭐 세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 정도. 그래서 세시에서는 이렇게 옥타하고 인증을 해서 옥타를 그룹별로,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의 얘기를 다시 꺼내보면 특정 사용자만 트러스트를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안 한다는 뜻은 뭐냐면 특정 필요한 사용자만 트러스트를 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서비스나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검증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액세스하는 순간에서부터 1차적으로 사용자를 검증을 하고 그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리소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뭐 어떤 네트워크를 접근할 건지, 어떤 서버를 접근할 건지 이거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진짜 필요한 리소스만 접근을 하고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또 뭐 멀웨어 같은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왜냐면 그것만 접근할 수 있게 제어를 한다 그러면 멀웨어를 다른 서버나 불필요한 사용자들한테 전파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GTNA를 구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보안 기술들을 연동을 해서 사용자는 접근하는 순간에 여기서 멀레어 체크를 받고 사용자 물론 인증도 받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중요한 고객 데이터가 있는 것이 유출되는 걸 또 방지하고 하는 그런 DLP 기능까지도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 앞단에서 모든 관문에서 차단을 해서 GTNA를 구현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옥타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면 특정 서비스에 접근할 때 일단 안전한 접근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옥타로 보안을 하고.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 자체의 멀레어를 체크한다든지 그런 보안 부분들이 팔로알토의 세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더 보강이 된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리즈마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객은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VPN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해서 프라이빗한 VPN 통신을 하지만 그 VPN 통신마저도 거기에 사용자 인증, 보안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을 어웨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세시 플랫폼에다 다 녹여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커 고객께서는 이렇게 디바이스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에이전트 리스라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로 통해서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리얼타임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모든 트래픽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렇게 에이전트 방식을 선택했고요. 접속하는 순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옥타가 떠서 접속 자체를 옥타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클라우드 디렉토리를 쓰는 환경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87% 정도 하이브리드하게 예전에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설치형으로 회사 내에서만 했었지만 지금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로 많이 이동을 했고 사스 앱들을 많이 쓰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인프라로 들어와서 본사로 들어와서 인증하고 이런 환경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옥타처럼 클라우드에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 많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사용자들이 보안 장비들이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옥타와 같이 인증하는 IDP하고 연동을 할 때 이 세팅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엔진이라는 것이 출시가 돼서 이렇게 많은 보안 장비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유해서 하게 되면 10분 안에 네. 쉽게 접속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로알토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고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이신 퀄리파이 박관순 CISO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앞선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체커도 얘기하시고 네. 퀄리파이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네. 체커가 저희 회사고요. 네, 퀄리파이는 서비스 이름. 네, 서비스 이름입니다. 네. 네, 그리고 퀄리파이는 세계 최고의 그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민망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세계 최고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국내 최고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국내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국내에는. 그렇죠. 클라우드에 최적화돼서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동기화를 바로 해가지고 네. 액세스를 없어요. 찾아주고 실시간 싱크를 해주는 제품은 네, 없어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곧 세계 최고가 될 퀄리파이. 네. 자, 한번 그런데 시작해볼까요? 어쨌든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함에 있어서 매우 많은 삽질을 하셨었고, 그 경험을 오늘 공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삽질 공유기는 아마 제가 삽질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희가 실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희 보안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즉 이제 다음 세션에 제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ISMS를 네네. 어떻게 구축하는지 네.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얻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제로 트러스트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다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여기에 오늘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장혜재 상무님, 네. 그리고 우리 팔로알토에서 오신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송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은 저의 간택을 받은 제품이다. 아, 그렇게 많은 컴포넌트들을 다 검토했는데, 네. 요거가 딱이네. 라고 그렇게 해서 된 선택을 거예요. 한. 네. 네. 아니, 실제로 저희가 5개에서 10개 가까운 제품들을 저희가 리뷰를 했어요. 네. 사실상.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삽질한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아마 이제 머릿속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좀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해서. 하지만,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대본 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옥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팔로알토의 글로벌 프로텍트라는 솔루션이 턴온이 돼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글로벌 프로텍트가 켜지지 않으면 인터넷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안전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라고. 맞습니다. 지킴이죠, 지킴이.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냐? 네. 이제 AWS 한국 리전과 일본 리전 양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DR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 화재 사고도 있었지만 네네. 우리 직원들이 네. 붙을 때 이슈가 없게끔 지금 2개의 리전을 저희한테 제공해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붙게 되면 이제 VPN 터널링을 맺어요. 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네트워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팔로알토의 시큐리티 존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 네.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존 안에 있어야지만 네. 옥타가 받아줘요, 그거를. 아, 그러면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팔토라토 같은 게 없어요. 그럼 그냥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퍼블릭 인터넷으로 퀄리파이 접속해서 쓰면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팔로알토가 한 번 더 그거를 검증해서 어디 보자. 좀 이상이 있지 않네? 괜찮네? 네. 아니,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네. 그거를. 괜찮으면은 그래 한번 접속하게 해줄게. 네. 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고 네. 딱 들어왔네. 자, 옥타가 이렇게 보니까 너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리 가. 네. 아니면 너 우리 회사 직원 맞네? 들어와. 이거잖아요. 정답이시고요. 네. 그리고 옥타에서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네. 팔로알토의 시큐리티 존에 네. IP 대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트워크 대역이. 그렇죠. 있죠. 걔에서만 우리 이제 퀄리파이 체커에 아. IP 대역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네. 걔만 이제 접속할 수 있게끔 된 ACL이 또 걸려 있어요.
2중, 3중으로 이제 이야. 걸려 있는 거고요. 서비스 자체가 매우 안전한 환경에서 구동이 된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플러스 뭐냐면 내가 정말 이런 일은 별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네. 글로벌 프로텍트를 깔았어요. 네. 어떤 PC든지. 네네. 그러면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접속 뭐, 시도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패스워드 넣어야 되고 생체 인증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시도가 가능한데 저 위에 보시는 지금 MDM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야, MDM까지. 네. 야. 이게 이제 옥타랑 연동을 해서 네. 디바이스 트러스트라는 걸 합니다. 아. 회사에서 지급한 그렇죠. 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접속이 안 되네. 접속이 안 되는 네. 또 한 번의 검증 절차를 또 네. 거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내가 어떤 뭐 옥타에 연결해서 네. 공부를 하겠다?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네. 안 되는 거고 네. 인증서로 이제 로그인을 개인화되어 있는 인증서로 한 번 더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옥타가 허용한 애플리케이션들 위쪽에 보이죠? 뭐 GitHub, 지라, 네, 뭐 네. AWS, 뭐 커리파이 등 한테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고 네. 또 지금 보시는 뭐 GitHub이나 지라의 AWS 같은 곳에서도 네. 이게 옥타 플러스 지금 팔로알토 엑세스에서 붙을 수 있게끔 되는 그 대역폭만을 들어올 수 있게끔 ACL을 또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앱처럼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아, 이 전체가요? 네네네. 하나의 앱처럼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커리파이 앱 하나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백단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수행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다 뚫고 들어오기는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물론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작점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나가고 네네네. 그거는 그런 뭐. 것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 이외에 지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오늘의 취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어 그 핵심 요소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드디어 이제 제가 어떤 삽질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M을. 저와 저희 팀의 네. 이제 삽질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MDM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MDM이 뭐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뭐 젠프도 있고, 맞아요. 이제 워크스페이스 원도 있고, 뭐 인튠, 인튠, 네,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간지 네, 이제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제품들을 고려를 해봤고 네. 또 1년 이상 써보고 이제 사스의 묘미가 또 그 1년 쓰고 서브스크립션을 또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되니까요. 네, 저희 마음에 안 들면 네. 저희 거의 다 바꾸거든요. 아, 네. 바꾸는데 오. 이제 기존에 어떤 제품이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도입하실 때 이런 항목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제 윈도우즈랑 맥을 둘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이제 뭐 환경에 따라서 윈도우즈만 쓰시는 업체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최근에는 저희 회사만 같아도 90%가 전부 다 맥이거든요. 개발자분들 다 맥스시잖아요. 맥스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윈도우즈에서 그냥 수차례 계속 블루 스크린 뜨고 아. 그 이슈가 있었어요. 야, 이게 네. 야마 비트로커, 아모아 쪽이 크게 이슈가 돼서 아. 우리 저 화이트 팀 네. 그리고 저희 블루 팀이 아주 그냥 개고생을 진짜 했었습니다. 윈도우 자체에서 비트라커라고 하는 약간의 MDM에 있는 뭔가 기능 하나를 제공을 하긴 하는 거잖아요.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MDM 툴이랑 충돌나갖고 지금 저게 발생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 그 MDM 그 툴이. 네, 스테이블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맥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크리덴셜들 아. 키체인에다가 맞아요.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로그인도 안 될 뿐더러 이제 처음부터 다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어떤 MDM에서는 제공됐었고 또 이제 MDM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안 설정을 한꺼번에 백그라운드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 패스워드 자릿수라든지 네. 그다음에 복잡도라든지 물론 이게 옥타랑 연동되면 또 이제 옥타는 MDM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랑 혼합을 해서 로컬 머신의 로컬 계정까지도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보안 설정들을 쭉 내리고 네. 보통은 이제 CIS 벤치마크에 있는 항목들이 내려가는데 네. 내려가야 되는 게 안 내려간다.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 다 설정해놓고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려고 MDM을 네. 쓰는 건데 네. 몇 개는 막 누락되고 막 네. 이래버리면 그게 또 보안 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설정이 안 됐지? 막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컨피그를 한꺼번에 뭐 30개씩 이제 보안 설정을 집어넣고 에러가 나면 네. 이 30개 중에 어떤 게 에러가 났는지 모르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가 에러 난지 알려주긴 네.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그래서 30개의 컨피그를 다 쪼개서 저희가 정책을 걸었었습니다. 야, 답답할 노릇이죠. 네, 삽질 많이 삽질 하셨군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화면 보기에 이제 뭐 보안 수칙도 내리고 맞아요. 네. 뭐 좀 돌아가면서 우리가 좀 주지해야 되는 시큐리티 노티스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근데 이제 특정 그 파일 형식만 지원을 해서 이제 아예 그걸 만드는 별도 작업을 해야 되는 야,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불편했군요.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옥타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그런 MDM도 있어서 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속수무책이죠. 네, 그럼 못 쓰는 거잖아요. 네. 아웃이죠. 네네네. 아웃이고요. 바로 뭐,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민망하긴 한데 한국 파트너, 그러니까 저희도 뭐 미국 파트너랑 혹은 뭐 글로벌 파트너랑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뭐 그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느려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빠르시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티켓 한번 끊으면 2주씩 걸리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네. 같은 입장에서는. 네네. 또 맥 OS 계정 아까 이제 동기화를 해서 옥타랑 연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되는 제품이 있고 안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네. 또 MDM으로 배포를 하는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알토도 MDM으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배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취약점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백그라운드에서 MDM으로 전부 다 내리는데 네. 안 내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더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잘 내려갈 수 있는 걸 검증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전부 글로벌의 최고 좋은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블루팀 멤버들이 별도로 스크립트 만들어가지고 또 강제로. 내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이. 네네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 버전에 맞 패치가 안 돼 있는 애들을 올려줍니다. 네네네. 근데 못 올립니다. 그럼 MDM을 쓸 이유가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MDM에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심히 보시고, 네. 뭐 사실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리긴 했어요. 앞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 경험상 네, 그런 네. 일들이 있었다. 오늘 사실 저는 퀄리파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세시 이제 팔로알토입니다. 사실상. 근데 저희가 돌아서 팔로알토로 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엔드포인트 솔루션 잘못 설치했다가 정말 그 개발자들 저희 우리 직원들 뭔지 알 것 같아요. 난리 네. 납니다. 네, 뭐 뭔지 안 된다고 다 죽거든요, 네. 진짜. 뭘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할 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암호화된 트래픽들을 아까 보셨던 그 시큐리티 풀에서 SSL 인스펙션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혹은 뭐 악성 코드로 인해서 그게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암호화돼서 와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하루에도 한 번씩 불려갑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꼭 해봐야 되고 네. 웹 브라우저 상에서만 되는 걸 확인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그 실제 브라우저가 아닌 형태로도 SSL 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100%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예외 처리를 정교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희 노하우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으로는 브라우저만 신경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자들이 쓰는 다양한 사실 CLI에서도 네. SSL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이건 안 되네. 그럼 1년 후에 다시 바꾸거나 1년 동안 욕 먹어야죠. 그렇죠. 또 아무리 샀으라고 하더라도 1년 결제로 가니까. 1년 결제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DLP가 정말 어떤 제품은 되게 좋았어요. 네. 괜찮은데? 그리고 명성도 굉장히 레피테이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다 테스트가 끝나고 모바일 한번 해봐야지 했더니 안 됐네. 모바일은 아직 저희가 있긴 있는데 네. 한국에서 아무도 안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저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기기잖아요. 그쵸. 뭐 아주 뭐 S사 그런지 모르겠지만 L사나 아주 이제 통신사 아니면 굉장히 큰 업체들은 네. 이제 업무용 모바일 폰을 별도로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주는 데도 있긴 합니다. 이게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 사생활 폰이다 보니 개인 폰이다 네. 보니까 네. 거기에 뭔가를 설치해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지죠. 혹시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액과상가가 필요한 건데. 필요합니다. 네. 이게 안 되는지 되는지를 꼭 네.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회사 앱을 격리시켜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스펙션을 맞아요.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아예 뭐 모바일 지원 안 되면 그 문제가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공 리전을 제공해주나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빠른 속도, 빠른 대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DR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아직 한 8가지 정도를 더 다뤄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참 오늘 되게 빨리 그렇죠. 가네요. 그러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네,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리전 튕김 현상으로 할게요.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여러 리전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팔로알토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에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해외로 자꾸 튕기는 현상. 오. 그런 현상들도 저희가 기현상을 좀 오. 보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2개 이제 추려서 저희가 이러한 세시 제품을 도입할 때 우리가 먼저 삽질을 해봤으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부분을, 네, 고려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네.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다음 세션도 박관선 CIS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니까 이어서 발표 자료만 싹 바꿔서 바로 네, 두 번째 알겠습니다. 세션 진행하겠습니다.